여러분은 오늘 어떤 밥을 드셨나요? 그냥 단순히 잡곡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잡곡밥이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의심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 잡곡이 복통을 유발하고 콩팥을 망가뜨리며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잡곡의 효능과 잡곡을 주의해야 하는 사람, 의외로 모르고 있는 잡곡의 독성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건강세포 깨울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건강세포 깨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세포 알림이입니다. 여러분은 잡곡밥을 왜 드시나요? 대부분은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고 있어 드실 것입니다. 잡곡은 실제로 쌀밥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리나 현미 등에는 뇌조직과 신경세포에 사용되는 영양소인 비타민 B군이 풍부하기 때문에 침이나 우울증 등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 D의 활성을 도와주어 뼈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모발 성장에 필요한 시스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붉은색을 가진 수수에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탄닌,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높아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잡곡에는 껍데기를 다 제거한 백미에 부족한 칼슘이나 인, 철분, 칼륨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B군, 비타민 E 등의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실제로 더 영양가가 높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9곡이나 12곡으로 혼합되어 있는 잡곡을 사서 섭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오히려 이 잡곡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밥에 주로 어떤 것을 넣어 드시나요? 어떤 분은 막연히 건강이 좋다고 해서 12곡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을 위해 현미밥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씻기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냥 흰쌀밥을 드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 말이 모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곡밥이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잡곡밥이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고 가지고 있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가 확인해보세요. 첫째로 평소에 복부팽만감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장에 있는 세균 때문인데요. 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잡곡에 풍부한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내미생물이 적당량의 가스를 생성해서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 이 식이섬유가 분해되어 생성되는 부태산이라는 물질은 장벽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장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데요. 장이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유해균의 비율이 높은데 이 유해균도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오히려 독성물질과 가스를 만들고 이것이 장벽을 자극해서 복부팽만이나 변비,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은 식이섬유가 많은 잡곡밥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신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알콩달콩 콩팥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는 현미, 보리, 호밀, 통밀, 콩 같은 잡곡을 멀리하고 흰쌀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잡곡에 칼륨이나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것들이 적절히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먹은 잡곡이 오히려 신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고인산 혈증으로 발전되어 근육수축 및 연축이 나타나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여 뼈 약화 및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로 요산 수치 증가로 발생하는 통풍을 가지신 분들은 잡곡을 멀리해야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나오신 가정의학과 전지혜 원장님은 통풍에 좋은 음식이 백미이고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이 현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현미에는 요산 수치를 높이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잡곡밥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잡곡을 바로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3단계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앞에 소개해드린 효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기비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기비소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식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중금속 중 하나로 독성이 높아서 많은 양이 몸에 쌓이면 신경계 이상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기비소가 많은 식품을 많이 먹다가는 암과 치매의 위험성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비소는 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흙과 물에 있던 것들이 쌀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특히 현미에는 백미와 비교했을 때 이 무기비소가 2배 정도 더 높은데요. 곡물 껍질에 쉽게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무기비소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백미는 4번 정도 휘저어 헹구면 비소가 15% 정도 줄어듭니다. 현미는 무기비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에 불려서 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미 양의 6배에 많은 물을 붓고 1시간 정도 불리면 현미의 영양소는 95% 이상 유지되며 비소는 35%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미밥을 드신다면 최소 1시간 이상의 기다림은 필요하겠네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2년 11월 식약처에서도 현미 관련 무기비소 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잘 헹구고 불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곰팡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2020년 농촌진흥청에서는 독성 곰팡이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실온에 보관하는 식품은 대부분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곰팡이 때문인데요. 특히 아스퍼질러스라는 곰팡이가 만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지금까지 발견된 천연물질 중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번 생긴 독소는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염을 예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곰팡이가 보였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25에서 30도의 온도와 습도가 80% 이상인 즉 장마철에 잘 생성됩니다. 그래서 장마철 곡물의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보에 따르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여의치 않다면 평균 온도가 15도 이하인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습한 여름철에는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소포장된 쌀을 구입해 빠른 시일 안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여러 가지 잡곡을 과도하게 넣어 드시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백미에 없는 영양성분을 섭취하기 위해 잡곡을 먹는 것인데 오히려 여러 가지를 섞어 먹으면 건강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석대학교 식품공학과 조문구 교수님 연구팀은 5개 이상의 잡곡을 혼합했을 때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물질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잡곡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과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과도하게 많이 섭취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비타민과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드실 때는 5개 이하로 백미 7, 잡곡 3 정도의 비율로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잡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먼저 소화기가 약하신 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통풍을 가지신 분은 잡곡 대신 쌀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현미에는 무기비소가 많으므로 1시간 이상 불린 후 잘 씻어서 섭취해야 합니다. 잡곡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곰팡이 독소를 예방해야 하며 잡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만 7:3 비율로 넣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